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벽 6시 번화가 한복판에 검은 승용차 10여 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은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어떤 이는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럴 수가,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새벽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불과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믿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었던 그때로 말이죠.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죠. 머릿속에는 오늘 갚아야 할 돈, 내일 들어올 독촉장, 모레까지 마련해야 할 병원비가 돌고 돌았거든요. 아빠, 벌써 일어나세요? 8살 딸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응, 지민아. 아빠가 일찍 나가서 맛있는 생선 많이 팔고 올게. 철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철수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어제부터 받지 않은 전화가 12개나 와 있었어요. 모두 독촉 전화였죠. 시장에 도착한 철수는 묵묵히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연민이 가득했어요. 철수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시장에 없었거든요. 네, 김 사장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어요. 다른 가게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쌌거든요. 철수는 질 좋은 생선만 골라서 팔려고 했지만 손님들은 그런 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 8,000원입니다. 에이, 너무 비싸네요. 옆에서는 5,000원인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1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손님이 생선을 샀습니다. 2만 원어치였어요. 하루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오후 2시쯤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죠? 여기 성모병원입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또 밀렸는데요.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꼭 가져다 드릴게요. 내일까지요? 이미 일주일이나 늦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요. 제발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양어머니는 철수가 고아였을 때 걷어주신 분이었어요. 친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철수가 돌봐드려야 할 차례였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오후 4시 철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야, 김철수. 굵은 목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리대 금업자 박도현이었어요. 박 사장님.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돈은 준비했나? 박도현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이미 한 달이나 늦었는데? 박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뭐? 체면을 차릴 처지야? 돈도 못 갚으면서? 박도현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철수에게 집중됐죠.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안에 꼭. 일주일? 좋아. 대신 이자는 2배다. 2배요? 그럼 1,000만 원이. 싫으면 지금 당장 500만 원 내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너 애들 둘 있지? 귀여운 것들. 박도연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돈을 가져와. 일주일. 딱 일주일이다.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매출은 겨우 3만 원이었어요. 장사는 갈수록 안 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도 걱정 없는 얼굴로 아빠,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라고 물어볼 텐데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어제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했거든요. 박도연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젯밤 10살 아들 민수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생선을 정리하던 철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배가 고픈 듯 자꾸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계속 울어서요. 그런데 이 근처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가게에서 구운 생선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아가야, 이거 먹어볼래? 맛있어.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만에. 그런데 할머니, 경찰서에 신고는 하셨어요? 네, 했는데. 1~2시간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일도 바쁜 상황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자신의 지민이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제가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장사하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이가 먼저죠. 철수는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와 함께
아이 엄마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1시간 반을 돌아다닌 끝에 다행히 근처 마트에서 아이를 찾고 있던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아이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철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이 엄마가 거듭 고마워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철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철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참 좋은 분이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과찬이세요, 할머니. 가게로 돌아온 철수 하지만 그때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박도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철수가 가게를 비운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박 사장님, 잠깐 일이 있어서. 일? 돈도 못 갚는 놈이 무슨 일이야? 박도연이 철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박도연의 눈에 철수가 아이에게 준 생선 포장지가 보였어요. 이게 뭐야? 생선을 공짜로 줬어? 그게 어린아이가 배고파해서. 배고파하면 다 줘? 너 미쳤나? 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생색은 내고 싶어? 응? 그런 게 아니라. 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도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야, 김철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박도연은 갑자기 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남 도와주고 있어? 너 그럴 처지야? 놓으세요. 사람들이 봐요. 다 봐라. 이 새끼가 어떤 놈인지. 박도연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발 조용히 하시죠. 철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너 진짜 돈 없지? 없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지. 박도연은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아저씨. 그때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달려와서 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철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박도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상관없으니까 빠지세요. 박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기는요. 이렇게 좋은 분을 왜 괴롭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분?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박도연이 비웃으려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많은 일을 겪어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박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순간 할머니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 거죠. 하지만 금세 박도연은 다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뭐야, 할머니도 나서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이를 도와주시는 걸 봤거든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김철수,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그때까지 돈 못 가져오면 너도 알지?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철수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나서주실 필요 없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는 철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성실한 얼굴,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아저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네,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병원이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끄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철수는 황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뛰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계시고 의식도 흐려지세요. 더 정밀한 검사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철수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수술이요? 그럼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밀린 병원비도 800만 원이고 3천만 원. 철수는 벽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돈은 통장에 1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언제까지 결정하셔야 하나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어머님 상태가 위험하세요. 철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양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봤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바닥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늦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응, 지민아. 아빠가 일이 좀 있었어. 철수는 최대한 평상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는 괜찮으시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곧 나아지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새벽 3시 철수는 결국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급전 대출, 무직자 대출, 온갖 검색어를 쳐봤지만 모두 사기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어제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더욱 안 됐어요. 어제 박도현과의 일 때문인지 사람들이 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제 빚쟁이에게 얻어맞은 사람이지? 아이고,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악몽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 김철수. 박도연이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덩치 큰 부하 2명을 데리고 온 거죠. 박 사장님, 제발 조용히. 조용히? 너 어제 돈 준비했나? 그게 시간을 좀 더. 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도연이 철수의 가게 생선을 발로 찼습니다. 시간? 또 시간이야? 싱싱한 생선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수는 급하게 생선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박도연의 부하가
그를 막았습니다. 손 치워. 더러워. 제발이요. 이거라도 팔아야 병원비를. 병원비? 야, 너 정신 나갔나? 내 어미 병원비 걱정할 처지야? 박도연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말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 너 키워준 늙은이 말이지? 그 할망구 죽어도 돈은 갚아야 해. 뭐라고요?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화났어? 그럼 돈 가져와. 아니면 진짜 내 어미 죽는 꼴 보게 될 거야. 박도연은 잔인하게 웃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치료비 안 나온다고 할까? 응?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릎 꿇을게요. 철수는 정말로 박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돈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박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너 아이들 있지? 그 애들 데리고 와. 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애들도 각서 써야지. 아버지가 돈 못 갚으면 애들이 책임진다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지금 당장 500만 원 내놔. 박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0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없었거든요. 생각해봐. 애들 미래냐, 내 어미 목숨이냐.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런 곳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되죠. 할머니는 철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데.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철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제가 못난 거예요.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못났다니요. 어제 아이 도와주시는 거 봤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못났다고.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 철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네, 병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대요.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철수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이 선량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이 고통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했거든요. 혹시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철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철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양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철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죠. 40년 전 철수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0살 때 이 어머니에게 입양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김철수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철수는 돌아봤습니다. 담당 의사였어요.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위급합니다. 결정하셨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게 돈이, 철수는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선 철수는 길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은행, 대부업체, 지인들.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신용불량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줄 곳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면 보험금으로라도 어머니 수술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빠는 절대 안 돼. 갑자기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안 돼. 아이들이 있잖아.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기계적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차피 장사가 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11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철수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어제보다 더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혹시 생선 좀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다 얼마나 돼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철수 가게에 있는 생선 전부였어요. 전부요? 그럼 한 30만 원 정도. 좋아요. 다 주세요. 네. 할머니, 이걸 다 어떻게. 철수가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갑이 평범한 할머니가 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우리 손자들이 생선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도 철수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필요한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아저씨, 혹시 다른 일로도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병원에.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천만 원.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안 돼요, 할머니. 그런 큰 돈을.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위험하신데.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생선이라도 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물을 참는 모습, 어깨를 떨구고 있는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철수. 할머니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 이름은 기억하세요? 해솔원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해솔원. 40년 전 자신이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수없이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혹시 언제 거기 있었어요? 10살까지요. 그러니까 1985년까지. 1985년. 바로 자신의 아들이 사라진 해였어요. 할머니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왜 8월 15일?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생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잠시 어지럽기만 해서. 할머니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몸에 특별한 흉터나 점 같은 게 있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철수는 대답했어요. 왼쪽 어깨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별 모양 점.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있던 그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철수 씨, 혹시 제가 병원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 그런 큰 돈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그냥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요.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돌아가신 제 아들과 닮았거든요. 그 말에 철수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묘한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정말 큰 돈인데. 돈은 걱정 마세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착하게 사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선량함을 알아봐 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고맙다는 말은 어머님이 건강해지신 후에 하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 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려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애틋한지를.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4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철수는 병원에서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 수술비가 입금됐네요. 익명으로요. 간호사의 말에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입금됐다고요? 네, 3천만 원 전액이요. 밀린 병원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해주신 거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철수는 중환자실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시장에 나와 보니 자신의 가게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김철수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도연 사장이 찾는다. 따라와. 남자들은 유도 한번 거절당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시장 근처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야, 김철수. 박도연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어제 병원비 냈다며?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어디서 돈 구했나? 박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잊었어? 박도연이 일어나며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돈 있으면 나한테 먼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급해서. 어머니? 또 그 할망구 얘기야? 박도연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야, 내가 나한테 명령해? 박도연이 철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오늘부터 이자 3배다. 그리고 내일까지 200만 원 가져와. 200만 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어제처럼 또 구해와. 안 그러면. 박도연이 흉악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가서 내 어미 산소호스 뽑아버릴까? 뭐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못 들었어? 병원 가서 내 어미 죽여버린다고. 그 순간 철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 자식아. 철수가 박도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박도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감히 나를 때려? 박도연이 코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야들아, 이 새끼 죽여버려. 박도연의 부하들이 철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철수는 맞고 또 맞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욕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에 또 손대면 진짜 죽인다. 알아? 박도연이 발로 철수를 찼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200만 원. 못 가져오면 내 어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정리한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철수는 겨우 일어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철수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철수야.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김 사장님,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도연이 와서 난리쳤어. 너 때문에 시장 전체가 피해본다고.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한테 좀 거리를 두자고. 거리를 둔다고요? 미안해, 철수야. 우리도 장사해야 살잖아. 김 사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장 사람들은 철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요. 깡패들이 매일 오면 어떻게 장사해요?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지민아, 라면만 먹었어? 네, 괜찮아요. 라면 맛있어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철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너도. 아빠,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어른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고요.
민수야. 아빠, 할머니는 이제 괜찮으시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아이들의 말에 철수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빠, 우리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지민이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저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요,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민수도 철수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들이 철수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철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텐데. 그때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눈빛과 자신을 걱정해주던 모습이 말이죠. 할머니. 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께 폐를 끼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 하나가 외롭게 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도 피하니까 의미가 없었거든요.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신용불량의 나이까지 많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겨우 찾은 일자리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어요. 하루에 7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예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 앞에 박도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야, 김철수. 어디 갔다 와? 박 사장님. 돈은 준비했나? 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았거든요. 돈 못 구했구나? 박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철수가 애원했지만 박도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네. 박도연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야들아, 애들 데리고 와. 안 됩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철수가 박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내일까지 50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방법은 내가 알아서 찾아. 안 그러면 애들이랑 할망구 둘 다 끝이야.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건설 현장에 나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박도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아빠, 왜 일 안 가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야. 철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오후에 철수는 양어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못난 아들이라서.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잠깐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입원하실 때 가져온 물건들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낡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님이 평소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실래요?
철수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입양 서류네요. 철수가 서류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친부모 연락처? 서류에는 철수의 친부모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강남구 청담동.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청담동이라니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최은옥? 철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 돌아보니 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문병을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네, 어머님 안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무슨 서류를 보고 계세요? 할머니가 철수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제 입양 서류예요. 친부모 정보가 나와 있네요. 철수가 서류를 보여주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옥, 이분이 제 친어머니인가 봐요.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네. 나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최은옥이야. 내 엄마야. 그 말에 철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알아보지 못해서. 할머니, 아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아니야. 엄마는 대성그룹 회장이야. 대성그룹이요? 그 큰 회사에.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성그룹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40년 전에 너를 잃어버렸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넌 사라져 있었고, 최은옥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찾았어. 수많은 고아원을 다녔지만 널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정말 그래, 내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찾던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병원 복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이거 재미있네. 박도현의 눈에 탐욕이 번뜨셨습니다. 그럼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는군. 박도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계획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모자간의 재회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왜 평범한 할머니처럼 널 찾기 위해서였어. 혹시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시장에, 매일 여러 곳을 다녔어. 혹시 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최은옥 회장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철수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엄마를 몰라봐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안아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엄마, 저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돼. 하지만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는 마. 최은옥 회장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나 박도현이야. 박도현의 목소리였어요. 시간 다 됐어. 돈 준비했나? 그게 준비 안 했구나? 좋아. 그럼 이제 정말 끝장이야. 잠깐만요. 철수가 말하려 했지만 박도현은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최은옥 회장이 물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예요. 제가 빚을 졌는데 얼마나? 500만 원이요.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실 필요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 아들인데. 최은옥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위험해요. 엄마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철수야, 엄마가 누구인지 알지?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 그 순간 최은옥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40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철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박도연이라는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 네.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한 건 그 사람이야. 내 아들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최은옥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사람들 보내. 박도연이라는 고리대 금업자 하나 정리해야 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예, 회장님이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실감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박도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요? 그날 밤 박도연은 비밀리에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들아, 대박 칠 기회가 왔어. 박도연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어요. 김철수 그 새끼가 대성그룹 회장 아들이래. 진짜요, 형님?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럼 이제 판이 바뀌는 거지. 박도연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 오히려 기회야. 이제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어. 박도연은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단 김철수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 그래야 회장 할머니가 움직이거든.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 2명을 데리고 온 거였죠. 김철수가 어디 있어요? 박도연이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찰까지? 김 사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철수 그놈이 내 돈 훔쳐갔어요. 500만 원을. 도둑질을요? 네, 그래서 신고했죠. 박도연은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철수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씨죠? 경찰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도연 씨가 당신을 절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절도요? 저는 아무것도. 변명은 서에서 하세요. 동행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철수는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증거를 대보세요. 박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사무실에 침입해서 금고를 털었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철수가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박도연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기 CCTV 영상도 있어요. 박도연이 보여준 영상에는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 철수와 비슷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증거 있어요? 박도연이 교활하게 웃었어요. 경찰들이 철수를 끌고 가려던 순간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승용차 10여 대가 일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뭐야, 저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는 할머니?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최은옥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린 거였어요. 평소의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진짜 대기업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에게서 손 떼세요.
최은옥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사람은 절도범이에요. 경찰이 말했지만 최은옥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네. 경찰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은옥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네,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말에 시장이 술렁였어요. 그럼 김철수 씨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회장의 명령에 경찰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절도 혐의가 그때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의 모든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고리대금업, 무허가 영업, 폭력행위, 공갈협박, 그리고 어젯밤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CCTV를 조작한 증거까지 있습니다. 뭐라고? 박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회사 IT팀이 분석한 결과 어제 밤 11시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조작된 영상으로 교체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도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또한 김철수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증인들도 확보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봤어요. 박도연이 철수 씨를 때리는 걸. 김 사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요. 늘 협박하고 괴롭혔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까지 모욕하면서 아이들까지 위협했잖아요. 박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최은옥 회장이 박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을 40년 동안 괴롭힌 게 오해라고요?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박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왜 어제 병원에서 우리 대화를 엿들었죠? 그건 박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숨어서 우리 대화를 듣는 모습이 최은옥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작된 증거로 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도연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용서요? 제 아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무릎 꿇고 빌게 만들고 가족을 위협하고 생활을 파탄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최은옥 회장이 경찰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 사람을 체포하세요.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박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도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 됐어. 당연한 결과야. 철수 씨, 정말 축하해요. 사람들이 철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아들아. 최은옥 회장이 철수를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릴 수 없어. 시장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악역이 몰락하고 선량한 사람이 보상받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알아, 아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최은옥 회장의 말에 철수는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 걱정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어요. 아빠, 이제 안 일어나셔도 돼요. 지민이가 아빠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 이제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여도 일은 해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철수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최은옥 회장은 철수에게 강남의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지만 철수는 거절했어요.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있고 무엇보다 시장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대신 회장은 철수 가족이 살던 반지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와, 방이 3개나 있어요. 민수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지민이랑 따로 잘 수 있겠네. 그래, 이제 각자 방이 있어. 철수도 기뻤어요.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불편하게 자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철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나왔구나.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김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정말 안 그래도 돼. 이제 회장님 아들인데. 저는 그냥 김철수예요. 생선 파는 김철수. 철수의 말에 김 사장이 감동했어요. 역시. 그래서 회장님이 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수 씨, 오늘은 무슨 생선이 좋아요? 아저씨, 저희 아이 생일인데 맛있는 거 좀 골라주세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철수의 생선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직한 가격에 싱싱한 생선만 팔았습니다. 아저씨, 다른 데보다 비싸네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생선이에요. 싫으시면 다른 데서 사세요. 철수는 예전처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파는 거니까 믿고 살게요. 손님이 웃으며 생선을 샀습니다. 오후에 최은옥 회장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아들 일하는 모습 보러 왔어. 회장도 이제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상인들이 인사했지만 회장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희 철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철수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상인들의 말에 회장은 뿌듯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괜찮아. 회사는 이미 전문 경영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어. 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 회장이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은 회사에 얼굴 비추자. 직원들이 궁금해해.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양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해서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양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나았어. 다 철수 덕분이지. 양어머니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효자라서 하늘이 도와준 거야. 양어머니의 말에 최은옥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철수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착해요. 우리가 배고플 때도 다른 아이한테 생선 줬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철수가 그랬구나. 회장이 철수를 보는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엄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최은옥 회장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철수야, 후회 안 해? 이렇게 사는 거 무슨 후회요? 재벌가 아들로 화려하게 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일도 즐겁고 무엇보다 엄마를 만났잖아요. 정말 고마워, 철수야. 엄마가 이런 아들을 뒀다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엄마가 있어서.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어김없이 시장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와 지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저희도 도와줄게요. 그래, 고마워. 철수가 아이들과 함께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 생선은 어떤 요리에 좋아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조림하면 맛있어.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와, 기대돼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박도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도연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사람 딸인데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박도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날 법도 했지만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버지같이 살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빠, 그 사람이 나쁜 아저씨 딸이에요? 그래. 그런데 왜 용서해줬어요? 미워하고 살면 마음이 아프거든. 용서하고 살아야 행복해. 철수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최은옥 회장이 또 시장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오는 일상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응, 아들 보고 싶어서. 회장이 손자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아빠가 나쁜 사람 용서해줬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철수가 그랬구나. 네, 아빠가 미워하면 마음 아프다고 했어요. 회장은 철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철수는 가게 정리를 하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 됐지만 그 경험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빠, 집에 가요. 민수가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집에 가자. 철수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다가 철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시장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일하겠지?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김철수다운 삶이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수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철수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선량함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이야.